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상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, 그럼 과연 이제 다음 대지진은 어떻게 될까? 이런 의문이 들고, 과연 또 한국은 안전한가? 지진 안전 지대인가?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우리가 다른 지역, 하이티나 지역에서 대지진이 났어도 솔직히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, 터키 같은 경우는 형제 국가라는 이미지도 있고, 우리가 또 6.25 때 도움도 많이 받았고, 이스탄불이 워낙 또 관광지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친근한 면이 없잖아 있을 거야. 그래갖고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은데, 그래서 보면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난 지진이 규모 7.8인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고 해. 거의 10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참사 중에 하나인 거지. 보통 바다에서 해구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쓰나미를 일으키거나 이래갖고 건물이 붕괴되거나 하는 경우까지는 안 가고 피해 규모가 이렇게까지 크진 않지.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도시를 관통하는 단층이 올라오면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. 현재 기준 2월 12일 기준 24,000명 정도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, 부상자는 지금 10만 명 넘는 것 같고, 미 지질 조사국에 의하면은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. 최근 10년 안에 일어난 지진 중에서 거의 10위 안에 드는 지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25년 전부터 이 터키 자체가 이 지진 단층 지대 판이 겹치는 곳, 그러니까 지진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인지하고 있었고, 국가 자체도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도 다 공감대를 얻고 있었어. 그럼 25년간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벌써 7번이나 났다고 하거든. 그러면은 거의 3, 4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얘긴데, 이렇게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게 조금 참사를 키운 것 같고, 1999년도에 이즈미트라고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7.6의 대지진이 나서 이때도 많은 사상자들이 나탔다고 그러거든. 그런데도 이렇게 했었다. 알면서도 대비를 안 했다는 게 참사를 키운 거거든. 심지어는 이 대지진이 나고 나서 터키 정부에서 지진세를 걷었다고 하는데, 그 걷은 지진세를 사용을 했으면 이렇게 하질 않았겠지. 규제도 제대로 안 됐던 거고, 건축물 자체도 부실하게 내진 설계가 안 됐고,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, 줄일 수 있는 피해를 더 키운 거지. 터키에 여러 번 여행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을 해봤지만 지진 지대였다는 거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. 근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더라고. 이렇게 유라시아판이 있고, 아나톨리아판, 아프리카판, 아라비아판, 이 여러 판들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겹치는 부분, 거기에다가 이 판이 겹치는 부분 안에서 심지어 도시들을 관통하고 있다. 단층대들이 도시들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여기서 난 거지. 보통 이 판이 밀면서 단층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, 적어도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 튀르키예는 이 지역에 한해서는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, 아무런 거의 대책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.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거야.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한쪽에서 일어나면 다른 쪽에서 또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고. 이 에너지를 받아갖고 여기서 축적된 게 또 움직이고 그러더라고. 이 판이 움직이고, 지구 전체가 조금씩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하나의 자극을 받으면 이쪽에서도 움직이고, 그래갖고 지금 아마 이쪽으로 가서 이스탄불에서 또 큰 지진이 날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. 이스탄불이라면 그 블루 모스크나 이런 유적지들, 그런데 소피아 성당이니, 터키 정부도 지금 대통령 에르도안인데 사고 수습보다 지금 부정적 여론 차단하고 있더라고. 언론 통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들, 글들 이런 것들 못 쓰게 하고. 참, 여기도 지금 튀르키예도 문제가 많지. 지금 우리 튀르키예 쪽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시리아도 상당히 심각하거든. 우리나라 사람들 시리아는 잘 모르잖아. 또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, 특히 시리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랑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우리 이렇게 여행지로서 유명한 것도 아니까 더 모르는데, 여기는 더 심각한 것 같아. 근데 규모 자체는 더 적은데 3,300명 이상 사망했다. 근데 물론 터키에 비해서는 규모는 적은데, 시리아는 지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, 여기는 지금 거의 10년째 내전이잖아. 나라가 거의 박살 난 거지.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. 우리 6.25 전쟁도 한 3년 정도 하고선 전 국토가 폐허가 됐는데 지금 11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난장판이겠지. 아무것도 없고. 심지어 지진이 난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쪽이래. 그러니까 반군이라 그러면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, 솔직히 시리아 정부 자체가 독재 정권이라서 거기에 맞서서 이제 반군이 이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권이 문제인 거지.
반군이 문제. 근데 반군이라 그러면 뭔가 테러리스트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. 그래갖고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는 국제 원조나 지원도 많이 못 받고 있대. 수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반군 장악 지역이고 이래갖고 좀 더 여기는 되게 상황이 열악한 것 같아. 구조하는데. 그래갖고 그냥 민간 구조대들이 하얀 헬멧이나 민간 구조대들이 이제 구조를 하고 있다는데, 지금 터키는 그래도 구조대들이 전 세계에서 구조대들이 많이 파견되는데, 참 이런 거 보면은 약소국이자 변방국 가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,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, 올해만 2003년 올해만 규모 7의 지진이 4차례가 난 거래. 그러니까 지금 2월 초에 지진이 난 거니까 거의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4차례가 난 거예요. 인도네시아에서 2번, 비누아투에서 1번, 튀르키예 이제 1번, 이렇게 4번이 난 건데, 보통은 1년에 규모 7 이상 지진이 10번 정도 난다고 그러더라고. 그런데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4차례가 났다는 거야.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지진이나 화산 분화했다는 소식들 많이 들었지. 요 근래더라고. 점점 그런 소식이 더 잦아지는 것 같은, 우리가 느낄 수 있지.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뉴스들을 점점 듣게 된다는 걸 보면,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, 뭔가 지금 지구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을 거야. 이상기후 때문에 홍수나 화재가 빈번해지는 것, 태풍 뭐 이런 것들, 기온도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,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야.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가장 큰 지진, 21세기에 들어왔으면은 몇십 년밖에 안 된 거잖아. 이제 23년 정도인데 역대 가장 큰 지진들이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은 가장 컸던 게 인도네시아 지진인데 2004년,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. 그리고 사람들은 잘 가물가물하고 잘 모를 수도 있어.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딱히 와닿진 않으니까. 근데 규모가 9.1, 9.3, 심지어 22만 명이나 사망을 했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충격 먹고 기억하는 건 오히려 저런 인도네시아보다 일본이잖아. 동일본 대지진, 토호쿠 2011년,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, 이때 9.0에 9.1인데 이때 사망자가 2만 명이 안 돼. 지금 인도네시아는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지. 그냥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네 정도.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크게 많이 안 다뤄. 일본 소식에 대해서는 바로 옆 나라니까 더 크게 다루고 더 많이 다루는데, IT에서도 많이 피해를 입었지. 여기도 건물들이 상당히 부실하지. 부실하고 뭐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면 되니까. 뭐 여기도 이제 추정은 10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집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. 그 다음이 중국. 우리 중국에서 지진 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. 중국도 옆나라긴 한데 뭔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, 근데 일본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갖고, 일본 문화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, 중국도 3번째로 큰 지진이 났었다. 이건 지진이 났었다 같은 건 들은 적이 있었는데, 이렇게 큰 지진이 났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. 7.9,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고, 그 다음 파키스탄이나 이란 이런 데서 나는 건 우리가 별로 진짜 뉴스에서 단신으로 거의 듣는 수준이라, 이런 게 있었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 다음에 이번에 터키가 여기 오늘 터키 시리아 이렇게 같이 있는데, 여기 이제 사상자가 2만 6천 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. 그 다음에 인도, 이런 것도 우리가 별로 이런 게 있었나? 이건 거의 20년 전 얘기긴 한데, 네팔은 내가 또 갔던 지역이라, 방문을 했던 지역이라, 그다가 또 그나마 최근래 한 7, 8년 전 얘기니까, 여기도 상당히 건축물들이 부실해갖고 진짜 이렇게 막 다 부서졌지.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정말 지진이 많이 나. 인도네시아 연달아. 근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거의 일상다반인 것 같아.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의외로 지진이 꽤 많이 나는,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데 중국도 의외로 지진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. 알제리, 하이티 또 났었네. 또 났었는데 요번에는 강도가 조금 크진 않았어. 그리고 사망자가 2,000명 정도 한 2년 전에 났었구나.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또 인도네시아가 정말 많어. 인도네시아가 정말,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불의 고리에 있으니까, 여기가 화산과 지진이 가장 많이 지구에서 많이 나는 지역 중에 하나지. 근데 이 불의 고리에 인도네시아가 여기 걸쳐 있으니까 인도네시아가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.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일본은 그나마 이제 대비가 잘 돼 있으니까, 내진 설계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. 근데 인도네시아는 또 그런 게 워낙 또 열악하니까 더 피해가 큰 것 같아. 요렇게 있는데, 미국 캘리포니아도 지금 위험하다고 그래. 이 캘리포니아 쪽도. 칠레에서도 많이 지진이 나지. 여기 뉴질랜드나 이쪽에서도, 그때 뉴질랜드에서도 큰 지진이 한번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몇 년 전에.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불의 고리에 있는 국가들은
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야. 지금 화산과 지진 활동이 더 잦아지고 활발해지고 있어갖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본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일본이 불안에 떨고 있다.